김의겸이 이제 윤석열은 전두환하고 같다. 이런 소설의 이 프레임. 결국 윤석열 이퀄 전두환. 이거는 안철수는 MB 아바타의 프레임에 걸었던 드루킹의 수법하고 똑같은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이 흑석 선생은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자기 입으로는 1가구 1주택 하라고 하고 모든 걸 다 막고 집값 떨어진다 그 말하는 그는 그거 끝나자마자 뾰로롱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? 은행에 뭐 흑석동에 부동산에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죠. 근데 요즘은 좀 한가한가 봐요. 그러니까 이런 소설까지 쓰고 있는 거죠. 김의겸의 이 소설의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전두환 그 장군이 말하자면은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승화라는 이 눈앞에 걸쩍거리는 정승화를 도려냈다.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, 즉 조국이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니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조국을 도려낸 거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 전두환과 윤석열은 이퀄이다 이러면서 윤석열한테 전두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겁니다. 그런데 조국만 도려내겠습니까? 이렇게 전두환 이 장군이 뭐 정승화를 도려낸 것처럼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. 이런 말을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은 한 번도 윤석열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조국에 대해서 동시에 윤석열이 문재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못 만난 걸로 밝혀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김의겸 현직 의원은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만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. 여러분 비서실장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.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쪼르르르 그냥 흑석동을 그냥 뒤집고 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. 그건 자기네들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. 즉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승화를 제거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시키기 위해서 조국을 도려내려고 했다. 근데 그 당시까지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? 역심을 품지 않았다.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참, 이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 맞습니까? 한겨레 신문 출신 맞습니까? 이 역심이라는 거는요, 굉장히 전근대적인, 뭐 현대적인 용어도 아니고 매우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용어입니다. 우리 정치판에서 없어져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충성이라든가 또는 주군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주군을 배신했다, 뭐 주군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. 아니 이게 무슨 이 개명한 21세기 할 말입니까? 그건 노예근성이에요. 또 뿐만 아니라 이 주군, 뭐 충신,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일본의 사무라이라든가 일본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가 춘향전이 있다면 일본에는 충신장이라고 해서 주신쿠라라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매 새해 그쯤 되면 특별 드라마를 만듭니다. 이건 뭐냐면 47명의 사무라이들이 이 몰락한 자신의 영주 주군을 섬기다가 주군이 몰락을 하니까 주군의 원수를 갖고 나서 또 원수를 다 갖고 나면은 각각 이제 그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47명이 쫙 하면서 할복 자살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아주 일본인의 정서에는 맞는 거죠. 아주 일본적인 정서예요. 근데 그런 말을 막 하는데 역심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. 아니 무슨 저기 역심을 품고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주군이고 나머지는 다 사무라이급, 사무라이도 이제 밑바닥 사무라이급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런 식의 사고의 천박함과 시대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 사고가 안 된 사람이 한겨레 신문을 다녔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언론인으로서 막 잘난 체 했다는 게 참 세상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요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다친 민주당
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자,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서초동에서 막 조국 집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무서워하면서 내가 호랑이 등에 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, 또 울산시장 선거, 그 다음에 원전 수사를 자기가 막 밀어제치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, 내가 전역을 한 뒤에 대선판에 뛰어들어야 되겠다, 이렇게 윤석열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전역, 마치 검찰총장이라는 게 이 군대를 말하자면은 마무리 짓는 전역처럼 생각을 하고, 거기에다가 이제 이 말하자면 방정식 입히듯이 그렇게 이제 공식을 입힌 겁니다. 자,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윤석열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. 이낙연이도 어제 제가 전해드리려다가 못 전해드렸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또 막 물어뜯고 있습니다. 윤석열이 너무 메시지가 심플하다. 이낙연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죠. 원래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, 검찰이 과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을 말하자면 소탕하듯이 수사한 것은 뭐라고 설명한 거냐. 아니 그때는 뭐 윤석열은 뭐 있지도 않았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, 이것도 조국 가족 못지 않아요. 가짜 표창장에다가 가짜 인턴십, 이거 못지 않아요. 640만 달러 돈 받았잖아요. 그리고 그 의리의리한 맨션 사줬잖아요. 컨도미니엄 사줬잖아요. 피아제 시계 받았잖아요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전 가족을 소탕하듯이 무슨 누명 수사를 한 겁니까? 하여튼 이낙연,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발악을 하는 건데 이 발악을 아무리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김의겸이 윤석열에게 전두환의 프레임을 씌워준다는 거, 뭐 5.18에 무슨 네가 숟가락을 놓느냐 이러면서 온갖 민주당 의원들이 아각되는 거, 그만큼 윤석열의 존재가 이미 커졌다,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전두환 대통령의 그 쿠데타 12.12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 내란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을 선도해가지고 사형을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도망도 다니고 또 이 9번이나 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 면접에서의 문제도 되고 그랬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굉장히 건전하고 균형 잡힌 국가가 아니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한 번은 제가 이 역사 속에서 이제 5공화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,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. 또 6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요, 우리나라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수출, 이거를 북방 외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 프랜치즈를 넓힌 거예요. 뭐 중국, 또 소련, 러시아, 그 항공을 막 우리 비행기고 뭐고 날아다닐 수 있어서 우리의 수출이 그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. 이런 이제 60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50의 문제 같은 거, 그 당시에 이 군사 정권으로서 저도 뭐 치를 떨었죠, 그 당시에. 근데 제가 정말 이 군사 정권에 치를 떨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소프트 랜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요,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하늘이 뒤집힐 줄 알고 나라가 뒤집힐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너무나 조용하게 사람들이 넘치는 외화와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자유화라든가 교복 자유화, 통금 없애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냥 변함없이 산다는 거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기나긴 역사의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